2024년 10월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억 대출로 25평 매수했는데 2년 지난 시점 2020년 10월 매도하고 원래 돈 조금 보태서 비싼 아파트로 갭 투자해서 갈아탈지 아니면 27년, 28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조금 더 비싸게 매도하고 돈을 모아서 갈아탈지 매도 및 갈아타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때 갭 투자한다면 어디 지역으로 매수하는 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DIL 205동 고층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인데 충분히 괜찮은 매물인가요? 반여 1동은 부산에서 급지가 몇 급지에 해당할까요? 2024년 10월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억 대출로 25평 매수했는데 2년 지난 시점 2020년 10월 매도하고 원래 돈 조금 보태서 비싼 아파트로 갭 투자해서 갈아탈지 아니면 27년, 28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때 조금 더 비싸게 매도하고 돈을 모아서 갈아탈지 매도 및 갈아타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그때 갭 투자한다면 어디 지역으로 매수하는 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은 사실 26년 10월에 롯데캐슬 레전드가 얼마가 될지 하고요. 다음 이제 이 돈과 얼마가 모여서 어디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 요때가 1번이 요거잖아요. 1안 갈아타기 갭 투자 갈아타기 2안이 이제 27년 8년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웬만하면 1번이 자산 증식, 투자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면, 자, 보세요. 26년 10월이 되면 롯데캐슬 레전드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은 돈이, 원래 돈 조금 더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합쳐져 가지고 더 큰 돈으로 더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게 되겠죠.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요때 롯데캐슬 레전드 25평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플러스 돈을 더 합쳐서 이 돈을 가지고 또 갭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급지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죠. 그 돈이 27년, 28년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안보다는 1안이 더 유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때 10월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한 석 달 정도 앞두고 서너 달 정도 앞두고 그래서 서너 달 전이면 한 6월달, 7월달쯤에 저한테 물어보면 좋죠. 또 때마침 좋은 게 6월에서 7월, 8월 요때는 7, 8월이 또 계절적으로 보면 비수기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비수기예요. 요때 나름 이제 또 좋은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10월에 잔금 치고 요때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니까 요때 물건을 보고 계약하고 10월 달에 잔금 치고 이 돈을 그대로 또 비주택 매수하는데 쓰면 되니까 요때 저한테 또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볼 때는 이제 레전드 팔고 얼마 정도 되고요. 대출 갚고 양도세 빼면 얼마 정도 되고 원래 돈 합쳐서 총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갭 투자로 어디를 보면 좋을지 이래 물어보면 되겠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면 지금 제가 뭔가 추천해드리기는 아직은 아쉽고 전략을 보자면 2안보다는 1안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너 달 전에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신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L 205동 고층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인데 충분히 괜찮은 매물인가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DIL이 조금 본연의 가치보다는 조금 비싸게 분양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7년 4월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이걸 알고 미래의 가격을 현재 분양가에 어느 정도 녹여서 분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DIL 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DIL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투자 금액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약금 5% 혹은 뭐 10% 현장도 있죠. 계약금 5%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27년 4월에는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잔금을 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는 DIL이 좋습니다. 예. 제가 DIL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DIL이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괜찮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온전히 있는 분들 있죠. 지금 당장 내가 잔금을 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 아파트로 인해서 시장이 대연동 자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대연동 자체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대연 DIL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나 대연 SK뷰 힐스나 대연 혁신도시,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를 사시는 게 이 아파트로 인해서 대연동이 좋아지면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잔금이 되는 분들은 이런 기축 아파트를 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DIL에 4,400세대 넘는 분들이 저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온전히 돈이 있는 분들은 기축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가 상승함에 따라서 대연동이 좋아지면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항상 메커니즘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자 예전에 양정자이 있죠. 양정자이 여기가 5, 6억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분양을 하게 되면 양정자이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거니까 얘를 사라고 했던 거예요. 예. 돈이 많이 없으면 내가 양정자이를 사놓고 얘의 분양을 비싸게 하면 얘가 따라서 오를 거니까 얘를 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혹은 여기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을 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뭐 연장라인 내지 기축 아파트 내지는 이제 기축 아파트 수혜받을 거를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대강 로제비앙 들어오죠. 대강 로제비앙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응이 있는 여기 명륜 힐스테이트나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를 사놓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똑같이 돈이 많이 없다면 현재 계약금 플러스 일부의 프리미엄 혹은 계약금으로 걸어놓고 그러면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분양권이고 그리고 29년 3월에 잔금을 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요로 아파트를 가는 거고 돈이 많은 분들은 이미 잔금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요런 기축 아파트 수혜 단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거는 항상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르엘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르엘이 들어올 것이니 샘팍을 봐라. 그리고 돈이 조금 더 부족하면 여기 이편한 세상이나 리슈빌, 센터 협성,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피오레, 그 나아가서는 요 반여동까지도 나중에는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베뉴브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해운대 우동 라인들, 여기 해운대 자이, 그 다음 동부 올림픽 타운 요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천 서밋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남천 더샵, 대연 서밋, 남천 자이,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늘채 골든비치 아파트, 그 다음 금호 올림 이런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거는 항상 법칙입니다. 법칙. 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DIL이 지금에서는 어떻냐 이제 한 2년 정도 흘렀죠. 2년 정도 흘러서 보면 자 이 아파트가 비싸게 일단은 자기 가치 대비는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리니까 이제 대연 DIL이 이제는 거의 본인 가치만큼 됐습니다. 본인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요거를 대연 DIL을 볼 때는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하방으로는 이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방으로는 대연 힐스테이트를 보시면 되고 약간 이제 동급으로는 대연 SK뷰 힐스를 보시면 돼요. 입지적으로는 대연 SK뷰 힐스가 조금 더 좋고 신축 대단지로는 대연 DIL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대연 DIL과 대연 SK뷰 힐스 동급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 약간 비슷한 급, 그 다음에 아래급으로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위에는 상방으로는 혁신도시에서 가격을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연 SK뷰 힐스가 8억 6천이고
물론 이제 호갱노노 시세지만 여기는 이제 8억 5천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DIL을 사는 게 조금 유리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고 요거를 매수한다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분양권은 피를 조금 주더라도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이게 기축 아파트가 돼서 뚜껑을 탁 여는 순간 이 차이는 대부분은 좀 더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뚜껑을 열기 전일 때 프리미엄을 조금 주더라도 좋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이왕 사실 거라면 저희 구해줘 아파트 신청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 용 소장님이 이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해요. 예,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지별, 동호수별 가격 분석은 저보다도 훨씬 잘 하시거든요. 구해줘 아파트 55만 원이니까 그 이상 충분히 뽑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엄 1억을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계약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하면 수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요 정도 돈은 지불하셔서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물건을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이제 DIL은 시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분양권 상태일 때는 돈을 더 보태서라도 최대한 좋은 걸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희한테 의뢰를 좀 주셔가지고 좀 더 좋은 거를 선별해서 가져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는 질문이 사실 좀 짧잖아요. 좀 더 길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면 내 연봉은 얼마며 대출 여력은 얼마며 내 종잣돈은 얼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가장 최선일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제쯤 매도를 하고 얼마 정도 매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탕콩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반여 1동은 부산에서 급지가 몇 급지에 해당할까요? 반여 1동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덕 IC 원덕역에서부터 이제 제2센텀 가는 길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예. 여기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분위 지도라고 있어요. 호갱노노 앱에 들어와서 사이트나 앱에 들어와서 분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입혀서 나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입혀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이 상위 20%입니다. 파란색이 상위 20%. 그러면 어디에 주로 모여 있냐면 해운대에 많이 모여 있고 센텀, 마린시티, 그다음에 해운대 많이 모여 있고 수영구도 많이 몰려 있고 W도 조금 있고 대연혁신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조금 있고 그 다음 요쪽도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 사직동 라인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동 라인도 좀 보입니다. 여기가 상위 2%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상위 13%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반여동이 아까 요쪽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제 일부는 상위 14%고 일부는 노란색이 상위 36%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여동 라인을 보면 반여 1동은 일부 주황색과 일부 노란색이 많고 일부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상위 36% 구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신축은 상위 14%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런 데가 신축은 상위 14%가 되잖아요. 구축이 상위 36%겠죠. 그러면 요런 아파트들이 신축이 된다면 상위 14%로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업성이나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할 수 있지만 요런 데가 나중에는 결국 재건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이제 상위 14%로 껑충 뛰어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반여 1동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상위 36% 안에 들어가고 일부 신축 단지들 혹은 입지가 아주 좋거나 일부 대장급들은 상위 14% 안에도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지역은 여기 호갱노노에 와서 분위지도 클릭하셔서 분위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넓히면 또 해운대구 내에서도 어디가 또 높은지 이런 게 좀 보여요. 예. 이렇게 해운대구 내에서도 어디가 좀 높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1월 10일 토요일 날 고대장하고 우리 강장군님하고 둘이서 건물주 특강, 만원의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에 관심 없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소액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되니까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월 10일이 바쁘신 분들은 요때 신청하셔서 녹화 방송 일주일간 제공되거든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집중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 오시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시거나 혹은 녹방을 보시면 됩니다. 라방이나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녹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 놓으시면 아마도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는 똘똘한 한 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까지 당연히 괜찮고요. 1주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 아파트가 오를 동안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더 좋은 급지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1 해서 2주택 전략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2주택을 갔다 하면 3주택으로 가는 거는 또 위험해요. 이때는 반드시 토지나 건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꼭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건물 대출 받는 게 최근에 2%대, 3%대 금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억대, 건물이 5억이고요. 8억대, 9억대, 10억대 뭐 이렇게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물은 자금 출처도 필요 없고 규제도 비교적 덜합니다. 훨씬 덜합니다. 아파트만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가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사실 이제 급매물을 잡기보다는 급지 좋은 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자 올라가는 파도를 타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반면 건물은 아파트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뭐냐면 딱 바닥에서 쓸어 담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장 저 강의인데 1월 11일 날 롯데백화점 강북점 문화센터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전망 및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알려드릴 겁니다. 1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뵙고 인사도 나누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등장하는 아트님 강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 초보 탈출 클래스. 너무 정보가 방대해서 힘들었다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없다 하든지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초보라서 실수를 하기 싫은 분들 이런 분들은 초보 탈출 클래스 요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트님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있고요. 다음 상가 꼬마 빌딩 스터디 9기도 이제 열릴 예정이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시다 아파트를 사실 거다 이러면 구해줘 아파트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그램 링크는 제가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